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디딤돌 초등 고학년 독해력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권 내용 보고 있어요. 이번 시간은 9번째 지문입니다. 사회 영역인데요. 어떤 내용일까 살펴보죠. 왜 유명인들이 패션 리더가 될까? 리더가 무슨 뜻이에요? 선구자, 이제 그 앞서 나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유명인들, 우리가 흔히 뭐 연예인들 비롯해서 저 사람이 이제 저런 옷을 입었어? 올해 저게 유행할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유행을 한단 말이죠. 그들은 어떻게 알고 저게 유행할 걸 알고 입냐고요. 그들이 입어서 유행을 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도 궁금한데 제목이 굉장히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보죠. 유명인의 패션을 대중 소비자가 따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왜 항상 유명인들만이 패션의 선도자, 리더죠. 역할을 하는 걸까요? 태어날 때부터 아주 뛰어난 패션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질문인데 매우 호기심을 유발하면서도 뒷내용을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이죠. 아닙니다라고 바로 답을 해버리네요. 문답법입니다. 패션 감각을 떠나 그들이 패션 혁신자 혹은 패션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패션에서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요소인 관심, 정보와 노하우, 그리고 경제력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유리한 조건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네요. 자, 우선 관심이라는 요소를 살펴봅시다. 유명인들은 자신이 항상 관찰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피곤할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외모를 꾸미는 일에 적극적입니다.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할 테니까요. 특히 연예인의 외모는 수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외모가 매력적이어야만 대중매체 출연할 기회도 많아지고 광고 및 작품 계약에도 유리하니까요. 그러니 패션에 관심이 많은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유명인이 패션의 혁신자가 되는 이유 첫 번째는 관심이에요. 관심. 그들이 패션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유행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자신이 이제 유명인으로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이 되니까. 자, 이어서 볼까요? 두 번째 요소는 정보와 노하우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정보란 무엇이 최신 유행인지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어떻게 아냐고. 특히 연예인들은 디자이너, 코디네이터, 스타일리스트 등 패션 전문가와 접촉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최신 유행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쵸? 우리도 디자이너, 코디네이터, 스타일리스트 있으면 알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매체에서 다루기 전에는 올해 디자인의 동향이 어떤지, 어떤 옷이 유행할지 짐작하기가 힘들죠. 하지만 연예인들은 패션 관련 정보를 바로바로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게다가 그 유행을 적용해 외모를 꾸미는 능력 또한 보통 사람들보다 뛰어납니다. 여기까지가 정보라면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이제 노하우가 뛰어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코디네이터나 메이크업 아티스트, 헤어스타일리스트 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잖아요. 그 도움을 받아 항상 최신 패션으로 자신을 꾸미니 유행에 뒤떨어진 옷을 입으려 해도 입기가 힘든 거예요. 이렇게 정보와 노하우가 있다. 자, 마지막 요소는 경제력이에요. 경제력이 뭐야? 돈. 그죠? 돈. 최신 유행 패션 제품은 가격이 비쌉니다. 왜 그러냐면 유행의 초기 단계, 즉 패션 혁신자들이 입는 옷들은 그러니까 아직 대중한테 유행이 되기 전에 옷들은 어떠냐면 소량 생산된 디자이너의 작품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유명 디자이너의 작품인 경우가 많아. 그럼 이게 작품이기 때문에 뭐 서너 벌, 뭐 국내에 한두 벌, 뭐 이렇게 들어오는 작품들, 옷들이란 말이야. 그럼 어떨까요? 당연히 매우 높은 가격일 겁니다. 초기에 그 디자이너가 옷을 디자인하면서 썼던 비용들을 다 회수를 해야 되니까 초기에는 굉장히 비싸겠죠. 패션 리더들에게 입혀질 때쯤이면 많은 브랜드들이 제작에 참여하지만 대부분이 명품 브랜드가 또 참여를 해요. 그러다 보면 여전히 가격대가 높아요. 그럼 이렇게 비싼 걸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살 수 있어야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죠. 아직 대중한테 유행하기 전에 입어야 되니까. 자, 유행이 패션 리더에서 대중 소비자로 넘어가는 단계가 되면 그제야 대량 생산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명품 브랜드가 아니라 일반 브랜드에서도 그 디자인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대량 생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대량 생산이니까 가격은 당연히 낮아지겠죠. 의류회사들 간의 경쟁도 치열해져서 제품의 가격은 떨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 겨울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5리터 점퍼 생각을 해볼까요? 유행 초기에는 외국에서 수입한 브랜드 제품밖에 없어요. 엄청 비싸요. 막 한 번에 막 기백만 원을 막 상회합니다. 그러다 보니 5리터 점퍼 한 벌이 100만 원을 훌쩍 넘어갑니다. 하지만 대중 소비자 집단이 5리터 점퍼 유행에 참여하기 시작하면, 일단 대중이 참여했다는 거는 접근이 쉬워야 돼요. 대중들이 쉽게 살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가격이 낮아져야죠. 국내 많은 업체들이 생산에 뛰어들어 비슷한 5리터 점퍼를 만들어냅니다. 제품의 가격이 어떻게 돼? 몇십만 원 수준으로 낮아지는데, 이 유행이 지속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회사들은 5리터 점퍼의 유행이 끝날 때를 대비해 다음에 유행할 제품을 기획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생산된 5리터 점퍼를 남김없이 판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가격 마케팅, 뭐야? 파괴 세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정말 그런 식으로 유행이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쉽게 살 수 있을 때쯤이 되면 이미 그 유행 끝난 거예요. 이미 그 새로운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할인 판매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국 유행이 완전히 지나버리면 옷은 생산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판매되거나 폐기 처분됩니다. 생산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는 많이 못 봤고, 왜냐면 유명 브랜드일수록 그냥 폐기를 하죠. 안 팔아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유행 옷으로 만들어봐요. 그럼 결론적으로, 자, 여기서 말하는 결론적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결론 내리겠다는 뜻이에요. 여기 들어갈 말은 뭘까? 잘 모르겠는데 뒤에 나오는 말, 따라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높은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이른 시기에 유행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유명인들은 대부분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패션 혁신자나 패션 리더 계층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들어갈 말은 뭘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유행의 선구자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 경제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대중에게 유행하기 전 비싼 가격에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리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직 대중에게 가기 전에 비싼 가격에 유통될 때 내가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유명인들은 대부분 경제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패션의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러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혹시 패션 리더가 되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조건들을 갖추면 됩니다. 갖추면 됩니다. 선생님은 별로 되고 싶지 않아요. 나한테 잘 어울리고 내가 편하게 입을 수 있으면 되는 거지. 리더가 돼서 뭐예요? 그죠? 옷은 여러분 추위와 더위를 잘 막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글의 특징 볼까요? 사회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분석을 하고 있죠. 어떻게 해서 유명인들이 패션 리더가 되는 걸까라는 거죠. 사회 현상에 대한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누어서 유명인이 패션 리더가 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만나볼까요? 이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 유명인들이 패션 리더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글쓴이의 생각인 건데, 그렇다면 일치하는 것은 5번이죠. 유명인들은 일반인들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음을 전제한다. 전제라고 하는 거는요, 기초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명인들은 일반인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글쓴이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맞죠? 경제력이 중요한 조건인데 유명인들은 경제력이 뒷받침되니까 그들이 리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맞습니다. 나머지 왜 틀렸나? 유명인의 주변에는 패션 전문가가 드물어? 무슨 소리야? 코디네이터, 뭐 헤어 디자이너 다 패션 전문가라 그랬죠. 많다 그랬습니다. 유명인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패션 리더가 되기 어려워요. 아니, 이들이 패션 리더가 된다 그랬죠. 유명인들은 일반인들보다 외모를 꾸미는 일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관심이라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었죠. 유명인들이 가지고 있는 패션 정보는 잘못됐어요? 아니요. 그들이 정보를 정말 갖고 있어요. 정보를 취합하기가 쉬워요. 수집하기가. 그죠? 틀렸습니다. 자, 유명인이 패션 리더가 될 수 있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건 앞에 글에서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아닌 것은 3번입니다. 뛰어난 패션 감각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 그랬죠. 대중보다 먼저 유행을 접할 수 있어요. 정보가 있습니다. 패션 정보에 관심이 많아요. 유행에 민감하죠. 이렇게 관심이 있습니다.
의류 구입에 있어 남들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합니다. 이렇게 경제력이 있습니다.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의 외모를 꾸미는 노하우가 뛰어납니다. 이렇게 노하우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글을 바탕으로 할 때 패션 혁신자와 대중 소비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알맞은 것. 자, 패션 혁신자는 뭐가 있어야 돼? 정보가 있어야 되고, 관심이 있어야 되고,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일반 사람들하고의 차이점이잖아요. 명품 브랜드의 옷만 구입하는 건 아니죠. 저렴한 가격의 옷 아니죠. 대중보다 먼저 패션의 유행을 앞서 나갑니다. 그래서 패션 리더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소량 생산된 옷은 구입하지 않아요? 아니고요. 유행 지난 옷도 입을 수 있어요. 유행을 오히려 선도한다 그랬죠. 자, 넘어갈까요? 이 문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읽고 유행 단계에 따른 옷 가격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이렇게 유행이 되는지 경제력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완전 초기 단계, 그러니까 유행이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여기가 완전 초기 단계예요. 이때는 어때요? 소량 생산, 디자이너에 의해서 소량 생산, 가격이 어때요? 엄청 비싸죠. 그러다가 이제 슬슬 가격이 내려오면서 대중한테 유행이 되면서 나중에는 뭐 원가에도 못 미치게 팔린다 뭐 이랬어요. 이와 같은 형태. 그죠? 우하향하는 형태.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요 그래프는 계속해서 오르는 거예요, 가격이. 유행 초기에 오히려 가장 쌌다가 유행을 하면 할수록 비싸지는 거라서 그래서 얘기한 것과 전혀 반대죠. 자, 이어지는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 자, 우리 앞에서 살펴봤었죠? 경제력이라고 하는 조건을 설명한 부분인데 이제 이걸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은 좀 더 풀어서 설명한 부분에 나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이른 유행에 참여할 수 있는데 유명인들이 대부분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뭐예요? 유행을 쫓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비용이 많이 들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해야 유행의 선구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억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 유행을 쫓을수록 부담해야 할 비용이 증가한다는 거죠. 뭐 어리석은 일이다. 사람들로부터 멀어진다. 유행 따른다고 패션 리더가 되는 건 아니다. 유행 못지않게 개성을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 이 모든 내용은 여기 들어갈 내용으로 어울리지가 않는 게 여기 내용은 경제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패션 리더가 되는 조건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라서 경제력과 관련된 설명이 나와야 돼요. 나머지는 다 관련이 없죠. 자, 넘어갈까요? 그러면 한 줄로 요약을 해봅시다. 자, 유명인들이 패션 리더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첫째, 직업의 특성상 외모와 패션에 대한 뭐가 많아요? 관심이 많죠. 둘째, 주변에 패션 관련 전문가가 많아. 패션에 대한 뭘 수집할 수 있어요? 정보. 그리고 노하우도 습득할 수 있죠. 셋째, 일반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무엇을? 경제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다 들어가게 적으셔야 정답. 자, 넘어갈까요? 이제 어휘력입니다. 자, 낱말 뜻 참고해서 빈칸에 들어갈 낱말 완성을 해보죠. 자료가 부족해서 글을 쓰는데 거리 끼거나 얽매임을 받았어요. 구애를 받았다라고 하죠. 자,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에 서서 인도하는 사람, 바로 선도자라고 합니다. 자, 선거철이 다가오자 정치인들은 여론의 이것의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사람들의 사고, 사상, 활동이나 일의 형세 따위가 움직여가는 방향을 여론의 동향이라고 해요. 여론이 어떻게 움직여가는가, 동향입니다. 기계의 발달로 상품의 이것, 기계를 이용하여 동일한 제품을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일, 바로 대량 생산이라고 하죠. 가능하게 되었다. 자, 이번에는 문제 속 개념어입니다. 자, 전제라는 말 앞에 우리 문제에서도 나왔었는데 앞설 전 끌 제입니다. 기초로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논리적인 생각을 하거나 추리를 할 때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필요한 기초가 되는 판단을 전제라고 합니다. 결론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요. 전제가 잘못됐다면 결론도 틀리게 돼요. 그래서 논증에서는 논증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역할, 즉 근거의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전제 1, 모든 사람은 잠을 잔다. 전제 2, 나는 사람이다. 전제 1, 2는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필요합니다. 어떤 결론? 나는 잠을 잔다. 이게 논증이 된다면 논증에서의 결론 나는 잠을 잔다를 이끌어낸 이 전제 1, 2가 바로 근거가 될 수 있고 이때 나타낸 결론이 바로 주장이 되는 거죠. 얘네들이 근거가 되고 주장이 돼요.
자, 예를 들어 전제 2에 나가 로봇이어서 전제 2의 내용이 틀리게 된다면 나는 잠을 잔다란 결론도 틀리겠죠.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결론을 끌어내기 때문에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끌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자, 전제라는 말에 대해서도 살펴봤네요. 추론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 용어를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오겠습니다.